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중국의 간첩 의혹, 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어떨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총선 앞둔 뉴질랜드 중국계 의원 간첩 혐의로 발칵. 이게 이제 제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몰타 뭐 이런 나라들과 관련해서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그 국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 문제들이 지금 뭐 호주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제 호주도 뭐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보고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이제 또 볼게요. 네, 네, 호주도 보면은 호주 의회에 간첩 의원 심으려 했다. 네, 호주 정보 당국 확인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민성을 그 이민 국가다 보니까 이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출신계 사람들이 장악해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국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주 심각해집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중국 간첩 제재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은 주로 이제 북한 대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간첩 제재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법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포괄적으로 간첩 제재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중국이 호주를 장악하는데 어떻게 장악하느냐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어, 이 호주의 어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 뭐 정보, 역사, 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의 입맛에 가깝게 그렇게 전개하고 문화 공정을 하는 거죠. 문화 공정을. 네,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 네. 이게 이제 한국도 굉장히 위험하다 전 보고 있고요. 외국인 선거권 논란, 투표권자 80%가 중국인, 주권 정치 개입 우려. 이거 제가 전에 그 청원 한 거잖아요. 국민청원 해가지고 이때 79.4%가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 그쵸? 거의 80%가 이제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청원도 이런 기사화가 된 거예요. 기사화가. 네. 이런 정황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이 분단 국가 그리고 이 진짜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의 표 호소하는 민주당 이런 기사가 나오죠. 네, 신고 한 번에 중국인이 한국인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30만 돌파. 그러니까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신고로 인해서 국적을 준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 그리고 그 부모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또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또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들이 다시 또 국적을 받게 됩니다. 예, 또 그가 국적을 받았어요. 한국 국적이 있어. 그러면 또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도 또 한국 국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다시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영주권을 받고 또 국적을 받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진짜 새끼치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국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적 시험 책을 집필을 했잖아요. 이때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항상 쓰는 게 뭐냐면은 한국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 그리고 애국심.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인재들은 한국 국적을 줘야 돼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인재 영입 문제에서 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국어를 우리
사회 통합이 될 정도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애국심이 있느냐. 아니, 제가 한국인이거든요. 제가 한국인인데 전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저를 베트남 국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변호사 그놈이 그놈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놈이 이제 그 제 주식을 이렇게 제가 주식을 거의 한 80%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12%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국적을 베트남 국적으로 바꿔버리고 제가 한민족인데 베트남 낀족으로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 경영증에다가. 그래갖고 제 이제 모든 은행 거래가 막히는 그런 사태를 제가 맞았는데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좀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뭐 정치범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냥 진짜 매일매일 제가 그냥 베트남 그 공안들만 보면은 날 잡으러 왔나? 이렇게. 그러면 잡으러 왔으면 나는 잡혀가겠다. 그냥. 예,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참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굉장히 안보가 있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인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진짜 막 저를 죽이려고 이제 밖에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놈이 감옥에 갔어요. 제가 변호사를 못 믿으니까 변호사 없이 혼자 싸워가지고 결국에 베트남 법정에서 이제 제가 승리를 했는데 그때 법정에서 선고할 때 지금도 잊질 못해요. 제가 엄청 그 공산당 인민위원들 앞에서 그 공산당 판사, 검사, 경찰들 앞에서 오직 한국인 하나, 저 하나 거기에서 혼자 제가 이렇게 재판에 임하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제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승리를 했지만 만약에 제가 베트남 국적을 받는다 그러면 진짜 그 나라에 충성 맹세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국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적을 쉽게 준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 한국 역사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애국심이 있느냐. 애국심 없으면 국적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애국가만 입으로 불렀다가 애국가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심사해서 심사숙고하여 국적을 줘야지 국적을 그냥 준다 해서 아니 정말 뭐 정신 나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네 저는 이거 전문가예요. 제가 외국인 관련 정책, 외국인 비자 정책, 외국인 국적 정책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대학에서 다문화 한국어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16년 동안 이렇게 외국인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전문가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법 개정 수혜자 중국인이 94.5%, 그러니까 94.8%, 그러니까 중국인이 95%.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적을 받았어요. 결혼을 하면 그 사람 그 중국인이 또 국적을 받아요. 그러면 또 부모님을 초청해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고 또 가족들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고 자녀가 또 영주권을 받고 국적을 받고 또 이렇게 남으면 한국이 진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중국인들이 문화공정에 1대1로의 동북공정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보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청와대 강원 차이나타운 철회 청원의 전면 재검토 확인. 네, 그러니까 이 차이나타운 문제도 얼마나 국민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시위하게 만들고 막 국민청원 만들고 이거 국민청원 많이 했잖아요. 국민청원하고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서. 국민을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친북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그리고 김준홍 목사가 발언을 했는데 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그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예, 무죄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선거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선거법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어요. 내가 1번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2번 후보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합법이에요. 합법. 네, 그거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SNS 선거운동이에요. SNS 선거운동. 네, 그래서 충분히 그걸 여러분들이 공유하거나 이런 것도 합법이에요. 다 합법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네,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되겠죠. 그쵸? 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서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된다. 하지만 난 지지한다. 난 반대한다. 이거는 문제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SNS 선거운동이죠. SNS 선거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SNS 선거운동으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쇄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물을 배포하는 거, 특정 정당 후보 지지 반대 등 내용이 게시된 인쇄물 배포는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좋은 마음에서 뭐 어떤 걸 복사물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뭐 헌재에 대한 승복 촉구하는 내용이 게시된 인쇄물 배포 이런 건 괜찮은데 특정 정당 후보가 게시된 인쇄물을 배포하는 거는 불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법학사이기 때문에 저도 법 지식이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중국계 간첩위원이 이게 진짜 우리도 이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주, 뉴질랜드 그러죠. 미국, 캐나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중국인 투표권을 주고 국적법을 개정하고 뭐 차이나타운을 뭐 진짜 안보 개념 없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진짜 반북해야 돼요. 반중 반북. 예,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반북 반중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중 반북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한미동맹 그런데 친일파 친미파 이거 다 저는 반대입니다. 네, 국익파가 돼야 돼요. 국익파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을 위한 애국자 그리고 글로벌 국익 정치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글로벌 국익 정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글로벌 세계 정세와 세계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물안 개구리가 돼요. 정치도 우리나라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제 정세 분석을 하는 것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